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 전망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고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제 조정이 임박했다. 그래서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려면 인버스 비중을 가져가야 되고, 주식 비중을 좀 줄이기에는 지금 애매한 비중이라서 우리는 인버스 비중을 가져가는 쪽으로 배팅을 했고, 인버스 비중을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은 현금을 30%는 보유해야 되는 장이다. 자, 오늘 지수가 많이 빠졌는데요. 흐름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IT. 바이오는 이제 지금 또 다시 지금 보면은 IT가 빠지면서, 바닥을 돌려 세울지 어쩔지 모르는 이제 변곡점. 모른다. 자, IT는 빠져요. IT는 이제 빠지고 있고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단기 조정의 시작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부터 나온 상승은 거의 반등 구간일 가능성이 크고요. 이 조정은 이제 내년 2월달까지는 이어질 거예요. 내년 2월달에 IT가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서 만약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전고점을 돌파하느냐가 문제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 부분이 돌파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중기 하락으로 전환을 한다. 그럼 그건 이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박스권이나 하락이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바이오 같은 부분은 만약에 내일 밀려버리면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만약에 지금처럼 종목 장세가 지속된다 그러면 지수와 무관하게 주식 비중을 90%를 채울 거예요,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배팅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대외 악재가 벌어진다면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쏘고 오버하고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하면 시장에 충격이 올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기다. 이제 이렇게 대외 악재로 시장에 충격이 오면 시장 전체가 다 빠집니다. 그럼 개미들이 신규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어요. 주식시장에. 그동안은 신규 자금이 유입이 안 되다가 그 신규 자금들이 다 이제 털고 나가는, 손실을 확정짓고 나가는 그런 투매 구간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대외 악재가 많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그때 쓸어 담아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 다 떠나면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코스닥이 이번에 움직인 것처럼, 바이오를 주도해서 간 것처럼, 코스피가 IT를 주도해서 간 것처럼. 대세 상승장엔 주도주가 꺾이면 다른 주도주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통신 자동차가 될 거다. 자, 오늘 어때요? 통신 자동차 강하죠? 얘네들이 거의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했었죠. 자, 보험, 의류, 음식료, 자, 내수 섹터, 유통 섹터까지. 자, 얘네들 어때요? 오늘 다 강한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시장을 단기적으로는 주도를 하고 여기서 장기 주도주가 얘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주도주가 돌아서는지 아닌지 흐름을 체크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제 예상은 적중한 거고 우리는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쌓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 지금 굉장히 올해 초부터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변곡점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변곡점에서 과연 이게 진행이 되느냐. 저는 이제 무조건 통신이 대장주가 이제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2019년에 확실한 이제 실적 호전.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지금 IT 자리에 가 있는단 말이에요. 통신은 제가 볼 때는 2019년, 2020년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거라는 거야. 지금 통신 섹터들, 통신 장비 섹터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 지금 IT, BH 가 있는 것처럼 지금 바닥에 있는 통신 장비 섹터들이 2년 후에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한 1000% 왔잖아요, 바닥에서. 그 구간에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비 섹터들 잘 잡아서 이제 길게 보유를 하면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제 기회를 놓치면 이제 다음 주도주를 또 기다려야 돼요. 다음 주도주가 예를 들어 통신 다음 주도주가 이제 지금부터 한 1년이 지나버리면 자동차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대세장이 이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앞으로 2, 3년 대세장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이제 금리 한 5%까지 이 정도 올라가면 무조건 이제 이거 금융위기 한번 터질 거라고. 가계부채고 뭐가 다 박살날 거니까.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개박살나고 뭐 이런 구간이 한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가 5%까지 지금 1.25%인데 단기적으로 오를 수가 없잖아요. 이 기간이 한 2, 3년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세장은 그때까지 이어진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더디게 만약에 상승을 한다. 그래가지고 뭐 5년, 10년 동안 이제 뭐 금리 5% 시대가 금리 5% 이상 시대가 5년, 10년 걸린다. 그럼 이제 대세장이 5년, 10년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꼭지가 어딘지 이런 건 예단을 하면 안 되는데, 고평가, 말도 안 되는 가치를 받고 있는 그런 종목들은 쳐다보면 안 된다. 그리고 바닥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이제 끝났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어디에서 다시 시작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5년, 10년 되면 어떻게 돼요? IT 다시 가겠죠. 이제 횡보를 좀 하든다든가 뭐 좀 빠진다든가 해가지고 바닥을 잡아서 다시 갈 거란 말이에요. 왜? 4차 산업에는 IT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휴대폰, PC, D램이고 뭐고 다 이런 데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확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가정. 이제 뭐 각각 스마트 도시가 다 만들어지고 이제 집집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5G가 구축이 된 다음에는 이쪽으로 다 이제 확대가 될 거란 말이에요. IT 같은 부분들이. 이 수요가 폭발하겠죠. 이 시기가 근데 2년, 3년 후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D램이고 뭐고 업황이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이제 뭐 가정, 뭐 자율주행차 이쪽으로 D램 3D 랜드 이게 확대되는 그 시기는 5G가 다 끝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5G 끝난 다음에. 인프라. 이 인프라 구축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 수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 휴대폰 PC만 있단 말이에요. 지금 D램이고 뭐 3D 랜드가. 그럼 이런 쪽이 이제 확대가 되려 그러면 이쪽 인프라 구축이 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요가 터질 거라고. 그럼 이게 공급량이 당장 단기적으로 많아지면 1, 2년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T에 대한 꼭지를 계속 이야기를 한 거라고. 나는 이제 차트만 보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다 해보셔야 돼요. 바닥에서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막 뻗어나가려 그러면 이 공급 가행 부분이 되냐 안 되냐. 단기적으로 된다면 그 단기가 2년이란 말이야. 그 단기가 6개월에서 2년이에요. 그 기간 못 견디잖아. 그러니까 제가 IT 섹터는 이게 더 가고 말고를 떠나서 10월 말부터 9월, 8월 달부터 얘기했을 거예요. 10월 말에 이제 실적 터지고 하면 그때가 이제 꼭지 잡아서 이제 움직임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 3분기 실적 이후에. 내년 2월 달까지는 무조건 빠진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IT는. 내년 2월까진. IT는 무조건 빠진다. 그 이후에 2월 달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단 말이야. 4분기 실적 발표가. 그럼 어때요? 실적이 잘 나오면. 자, IT가 반등이 다시 들어오겠죠. 근데 그 반등이 3분기 실적을 넘어서면 그 반등 구간이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꼭지가 다시 잡히는 거고, 이제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못 해버리면 이제는 중기 하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기 하락이든 중기 조정이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는 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사기다. 바이오 지금 주도주 얘네들 지금 움직이는 건 사기예요. 바이오 섹터 중에 10%도 안 된다 그랬죠, 진짜는. 그거를 내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코스닥이 엄청나게 슈팅을 나왔다가 코스닥 밀릴 때 지금 어때요? 그동안 바닥에 있던 중소형주들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이제 바닥주들의 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고, 그 고민을 저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가면서 이제 리딩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보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댓글을 한번 볼게요. 어저께 달렸던 옆에 자꾸 끼기대지 말아라. 내가 이거 댓글 같은 거 자꾸 보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울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고 지워야지. 안 좋은 소리 다 지웠네, 어쨌나 또 할 거 아니야. 개인 카톡 오면은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 제 생방은, 토요일, 아프리카 TV, 정보란 보시면, 메인에 정보란 보시면, 바로 가기 있어요.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달아주시네. 홍덕님 고마워요. 자, 비중 관리의 중요성을 너무도 잘 이해가 되도록. 아직 설명이, 제가 영상 봤는데 거짓말하지 마. 설명이 제대로 안 됐더라고. 내가 봤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 영상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까지 보면 설명이 잘 될 거예요.
자, 강의 구라 첨가 안 하고 50개 이상 다 봤다. 그리고 처음 댓글 달아본다. 항상 구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만 해주셔서 도움을 주고 싶다. 키보드 바꿔라. 10만원 아래에 괜찮은 거 많이 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축. 이런 거는 너무 어려운 말을 많이 하셨네. 파워포인트로 작성할 때 글씨체에 따라서 글씨체가 있다. 이거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게 있어요? 굴림체, 고딕체, 나눔체, 도둠체?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저녁 아프리카요. 그걸 댓글로 달아줘야지. 여기다 대면 어떡해. 아 진짜. 아까 이 사람이 댓글 단데 이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셔야지. 토요일날 생방에서 봬요. 필요한 내용이셨구나. 이런 부분은 잘 좀 짚어보면 운영 잘 할 수 있어요. 손절하신 두 종목 중에 한 개는 사무엠스 맞으시죠?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내일 2화 올라오길 기대할게요. 사무엠스? 그게 뭔데요? 일단 뭐 댓글은 뭐 이 정도 달렸네요. 그리고 기아차. 여기도 또 이제 악플이 좀 달렸을 만한데. 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강했죠? 삼성전자 막 개박살 날 때 기아차는 강했잖아요. 이 흐름이 지속되는지만 보면 돼. 내 말이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흐름으로 업황이 그렇게 가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자, 질문이 있는데 3년 안에 통일이 되면 전쟁 시 대포권 상황과 전시 이후 투자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요. 전쟁 나면 투자는요 죽겠죠. 전쟁 안 나야죠. 그리고 통일이 되면 단기 악재, 장기 호재. 자, 10년 보고 투자하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통일이 되면 뭐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죠. 전쟁이 나면 죽는 거고. 전쟁은 나면 안 되겠죠. 트럼프가 저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좀 잘 달래갖고 김정은만 어떻게 해보든가 뭐 해야지.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서 이제는 수익 중 장기 보유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좋은데 비중 관리가 항상 돼 있어야 돼요. 김진애님도 이제 뭐 우리 커뮤니티 그 뭐 가입 문의를 주셨었는데 이게 좀 안 맞아서 그냥 따로 영상 보고 개인적으로 하시라 그랬어요. 이제 가입 뭐 한다 그러면은 이런저런 말로 뭐 해갖고 막 다 받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랑 운영 시스템이 안 맞으시면 수술하시면 됩니다. 가입 안 하시고. 자, 이제 댓글도 살펴봤고 어디 영상에 달렸던 댓글도 살펴봤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비중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뭐라 그래야 돼? 한 번 더 봐야 되겠구나. 이게 보시면 오늘 이제 나왔던 내용들은 이제 홈으로 가시면 이 때문에 자,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재생 목록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1억 가성 시뮬레이션 뭐 이 영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올해 2월달, 3월달에 올린 영상인데 이 영상에서 자, 이제 영상에서 가상으로 매매했던 종목들 그 종목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 비중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짚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홈에 가셔서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 내가 시스템이 지금 정립이 안 된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1억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추천드렸던 추천 종목들입니다. 자, 이게 17년 2월 3일날 업로드했던 종목이에요. 12월 16일날 추천했던 종목이 OCI고 74,400원을 이제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까지 장기 보유를 했다 그랬으면 이게 오르고 내리고 등락폭은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었으면 65% 수익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이 수익을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매매를 안 해야 된다고. 비중만 동일하게 나눠놔야 돼요. S&T홀딩스 12월 23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오르락 내리락 변동폭이 있다가 지금은 거의 보합 수준. 그러니까 매수가 금방까지 온 거죠. 그리고 삼양홀딩스라는 종목은 이제 내수주인데 이제 뭐 이거 마이너스는 이제 채울 거라고 봐요. 지금 내수주 흐름이 좋으니까. 근데 매수가가 11만 9,500원. 여기에서 30% 뭐 이렇게 갔었죠. 그랬다 이렇게까지 빠졌단 말이야. 그쵸? 그럼 그냥 보유하고 있었으면 수익을 다 반환했으니까 이거 내가 망한 건가? 다른 종목이랑 다 같이 보유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수익이 확대될 수 있었단 소리예요. 메디포스트. 자, 1월 6일 날 추천. 매수가 5만 8,900원입니다. 10만원 넘어까지 갔었죠? 근데 지금 주가로 보면 이 영상이 어젠가 그저께인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보면 46% 수익 중이었고, 유진기업 같은 종목은 이제 매수가 5,000원에 4%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한 30% 이상 갔었다가 이제 내려온 건데, 뭐 내려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으면 그냥 가서 슈팅이 나온 종목들은 가버리는 거고, 올라갔다 내려온 종목들은 내려오는 거고,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온 종목들은 올라온단 말이야. 똑같이 다 같은 비중으로 그냥 묻어두고 일만 열심히 해도 섹터 종목만 잘 추리면 장기적으로 복리가 입혀진다. 근데 우리는 왜 트레이딩을 하고 매매를 하고 할까요?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서죠. 그쵸? 그 부분이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사서 묻어두는 거야. 계속 저축만 하는 거야. 쌀 때만. 비쌀 때는 사면 안 되고. 자, 6월 달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KG 인시스는 날아갔고, 나머지 종목들은 다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때보다 이제 막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이 3개인가 그러고, 한 종목은 이제 종군당 홀딩스는 보합이고, KG 인시스만 날아갔잖아. 다 똑같은 비중으로 갖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고. 수익 구간이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올라오고 뭐하고 하면 기업이 성장을 하면 수익을 쌓아준다고. 작년 2월, 올해 2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어? 6월 달부터 조정이 시작됐고, 9월 달에 투 매장이 있었잖아. 얘네들도 다 투매 때려 맞았어요. 투매 구간에 다 두들겨 맞았다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수익이 이렇게까지 나 있잖아. 게임빌 45,500원에 추천을 드렸어요. 1월 20일 날. 그리고 지금 뭐 7만 얼마인데, 제가, 57,200원인가? 6월 달에 또, 무료 방송에서 무료 방송에 생방에서 또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9만원까지 보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중기 관점인 거고, 장기 관점은 이게 얼마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 이게 만약 10년 갖고 있으면 이게 얼마까지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럼 100%까지 그냥 견딜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말라고. 매매해서 내가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시스템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매매하지 말고 그냥 갖고 가라니까. 그럼 평균적으로 쳤을 때 어때요? 자, 8개 종목 중에서, 예? 마이너스 종목이 한 종목밖에 없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얼마나 이겨있어. 2월 달부터 지금 9개월 보유를 했잖아요. 이때 이 종목들이 이렇게 추천해 나갔고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영상을 보면 다 나올 거야. 나는 거짓말을 못해. 왜? 영상으로 다 데이터가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 과거 영상 다 보면 그게 그대로 나와있어요. 이거 2월 3일날 그 업로드했던 그 가상 시뮬레이션, 1억 가상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상을 보면 그대로 나와있다고. 현대백화점 어때요? 현대백화점 그때 96,000 얼마인가 해갖고 했다가 이제 이것도 한 30%인가 얼마인가 갔다가 이제 폭삭 무너졌죠. 그랬다가 지금 이제 또 다시 보합 구간에 와있잖아. 대상도 마찬가지죠. 무너졌다가 지금은 이제 이거는 수익이 더 나있겠네. 이게 왔다 갔다 지들이 하면서 키 맞추기 하면서 이제 간다고요. 제대로 된 종목들은, 싼 종목들은 무조건 간다고. 장기적으로. 이거는 이제 9개월, 7개월, 8개월 뭐 이렇게 봐서 그런데 이거를 10년을 본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서 100%짜리가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70%, 80%는 100% 이상 다 가요. 이거 10년 보면. 자, 이 다음 종목들도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화, 10화. 이건 이제 1화 때 그 추천드렸던 종목들. 그동안 추천 나갔던 종목들을 정리를 해서, 진입 시점을 잡아 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2화에서 10화 추가 종목들 보면, 어때요? 카카오는 뭐 이것도 이제 뭐 100% 근처까지 갔었죠. 84,100원. 이제 3월 24일 날.
추천을 그때가 이제 72%였고 84,000원에서 이거 뭐 7만원 구간까지 내려오기로 했었어요. 이 종목. 그리고 농심홀딩스. 이것도 최근에 생방에서 내가 추천을 드렸었죠. 얼마에 추천드렸어요? 11만 1,000원에 추천드려. 13만원까지 갖고 와라 그랬잖아. 지금 12만 넘었었잖아. KG ETS. 이것도 뭐 50% 이상 수익 구간 나왔다가 40% 50% 수익 구간 나왔다 지금 밀려있는 거죠. 신세계. 이것도 크게 밀렸다가 9점을 돌파해버렸죠. 다산 네트워크스. 팅코예요. DK랑. 여기서도 보면 어때요? 6개 종목 중에 손실 중인 종목이 한 개밖에 없잖아.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장기 투자야, 이게 장기 투자. 이거를 트레이딩을 섞으려면 이거보다 수익을 더 쌓을 수 있는 사람만 트레이딩을 섞는 거예요. 난 그게 안 되면 그냥 보유하고 그냥 저축만 하라고. 바닥에서 안 움직인 종목들은 똑같이 일정 비중만 쪼개갖고 저축을 해요. 일정 비중만 계속 맞춰갖고 저축을 해가라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 샀는데 이건 170만원 됐을 거 아니야. 응? 이게 8% 손실이 났어. 그러면 이걸 한 90만원 들고 있고 170만원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조금 팔아서 여기다가 덜든가. 이걸 한 30만원치만 팔아갖고 여기다 덜면 어떻게 돼요? 뭐 130만원, 140만원씩 맞춰줄 수 있잖아. 응?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거 그대로 갖고 있고 여기다가 저축을 하든가. 170만원 똑같이 맞추든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가 그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거고,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라고요. 15종목 중에 지금까지 하락 종목이 2종목밖에 없어요. 12월 중순부터 지금 1년이 아직 안 됐죠. 1년이 안 된 동안 수익률 보세요. 이런 수익률을 이거 챙겨본 적 있어요? 65%, 67%, 46%. 메디포스트도 거의 따블구간까지 갔었어요. 뭐 70%. 이런 수익률 챙겨본 적 있냐고, 자기가 투자하면서. 1년 동안 투자해갖고 이런 수익률 챙겨본 적 있냐고, 이 영상 보시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종목들을 추천주는데 무슨 뭐 잠깐 빠지면은 추천주가 이러니 저러니 개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 안 그래? 데이터로 다 검증을 시켜주잖아. 근데 뭐 그렇게 말이 많어. 지가 따로 하든가 내 영상 보지 말고 맨날 댓글로 거지 같은 소리만 막 찝쩍대고 있고. 비중 조절을 안 하면 그건 이제 투자가 아닌 투기라는 거죠. 집중 투자? 저는 이거는 이제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종목만 운영하면 이제 손절없이 최소 5년은 보유할 자신 있는 사람들만 해야 돼요. 집중 투자라는 거는. 내가 5종목을 운영을 하겠다. 5년은 손실이 뭐 50%가 나든 얼마가 되든 펀더멘탈 변화 없으면 보유하겠다 라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되는 게 집중 투자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이런 사람들. 내가 그건 자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비중을 잘 쪼개가지고 안정성을 키우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종목, 이 종목에 예를 들어 1억 딱 박아놨으면 그냥 70% 수익 중이잖아. 그쵸? 그럼 7천만원 수익 중이죠. 근데 재수없어서 이렇게 15종목 중에 제일 손실이 큰 이런 종목에다 내가 예를 들어 100% 실었다고 봐봐요. 과거에 이렇게 봤던 종목들, 다 날라갈 때, 내 것만 이렇게 마이너스 15% 돼 있으면 마탱이 갈 거 아니야. 그쵸? 이걸 어떻게 자신해요? 이게, 이거보다 지금 많이 가 있는 이 게임빌보다 삼양홀딩스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당시에. 게임빌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을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추리면, 어떤 게 좋을지 어떻게 그걸 확신을 할 수가 있냐고요. 가장 싼 것도 있고, 아니면 모멘텀이 가장 좋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트를 분산을 해서 펴놓으면 장기적으로는 수익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단기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먼저 경험을 하고 깨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 투자라는 거는 시장의 0.1% 실력을 갖고 있는 트레이더는 하는 거예요.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 찾아가지고 때려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의 0.1% 0.01% 정도 돼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한 10,000명? 주식하는 1만 명 중에 1명 안에 드는 사람. 저는 이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10,000명 중에 1명 안에 드는 사람이라고 나는.
난 10만 명 중에 한 명 안에 드는 사람이야. 난 자신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10만 명 중에 나는 한 명 안에 드는 사람. 아니 100만 명 중에 한 명 안에 드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자신을 한다고. 이렇게 자신하는데도 몰빵 투자는 안 한다고요. 근데 지금 단타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다 몰빵 투자죠. 그들은 이거 자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럼 이걸 자신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죽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죽어야지? 자기 돈 다 던져버리겠다는 소리인데. 그럼 다 던져버려야지. 그리고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하고 하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을 떠나든지. 그게 이제 본인 판단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 돈 다 까먹고 주식시장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메우려면 또 개고생해야 될 거고. 그동안 모았던 이제 종잣돈 다 털어먹고 그 종잣돈 다시 만들려면 정말 이제 암울한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야. 돈을 털어먹는 건 좋다 이거야. 돈을 털어먹을 수 있어.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경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잘못된 부분을 찾았으면 고쳐야죠. 그거 못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결정을 해야 돼. 인생을 그만할 건지 아니면 다시 고쳐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힘들게 일해서 열심히 차곡차곡 해서 가난하게 살 건지. 왜 힘들게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만 가난하게 산다고 잘못된 인생은 아니에요. 그걸 원하면 그렇게 하면 돼.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돈에 쫓기면서 뭐 이런 게 싫어서 그냥 난 일하는 만큼만 해서 요즘 뭐 욜로니 뭐니 그런 거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어디 뭐 산골이나 뭐 이런 데다 돈 필요 없이 그렇게 문명을 거의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난 그런 사람들 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인 거지. 근데 문명을 바라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돈을 쫓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자산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망해. 이 비중 관리는 주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도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거. 내가 공부를 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대학을 가는데 여기다 올인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대학은 이 정도 비중으로 빼놓고 난 서울대 가야 되겠어. 그럼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 책정을 해놓고 나머지 시간을 준비를 해야죠. 여기다 몰빵했다가 서울대가 떨어지고 뭐하고 해가지고 무슨 이상 지방하는 데 가고 취직 못하고 해버리면 인생이 끝나버리잖아.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는데 예를 들어 80에 내가 힘을 실었어. 80도 너무 많아. 한 50에 힘을 실었어. 그러면은 나머지 비중은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준비들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학창 시절에 그냥 공부만 하잖아.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그럼 대학 나와서 뭐해요? 취직 못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잖아. 알바라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사람들 대할 줄도 알고 사회생활도 했고 그렇게 고생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해서 먹고 산다고. 근데 대학도 못 가고 대학 갔다가 개뿔 아무것도 안 되고 군대 갔다 와서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찼으면 뭐 노가다밖에 할 것도 있냐고. 그럼 노가다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난 대학물 먹은 놈이 하고 대가리에 빈 것만 있어가지고 안 되잖아 그런 것도. 그럼 그런 애들은 뭐 미래가 있어요? 답이 없다고. 부모한테 손 벌릴 수 있을 만큼 부모가 좀 살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그럼 부모 삥 뜯어서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가다로 떼야지. 근데 그렇게 정신 상태가 박혀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울한 거야. 왜? 부모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중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장기적으로 수익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트레이딩을 하던 매매를 하던 보유를 하던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무조건 돼 있어야 돼요.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은 종목을 보면 최소 이제 저는 이제 10종목 이상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확률적인 이점을 이용하기 위한 트레이딩에만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트레이딩은 확률적인 이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절대 수익률이 지금 카카오가 72% 나는데 내가 봤을 때는 한 25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 카카오가 앞으로 10년 동안 예를 들어 한 10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 그러면 10년 동안 100만 원까지 간다 그랬을 때 그럼 이게 수익률로 치면 한 1000% 정도 되잖아요. 이 1000% 수익률의 이상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봐야 돼요. 10년 동안. 내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면 트레이딩을 하면 안 된다고.
장기 보유를 해야지만 복리 수익이 가능한 겁니다. 복리라는 거는 수익을 쌓아서 그 수익이 또 수익을 쌓아줘야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단기 투자로는 이 복리라는 게 불가능해요. 왜? 몰빵 투자. 자, 손절이라는 거 잡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비중 관리가 안 되어 그 몰빵 투자에 손절하면 어떻게 돼요? 10번 잘 먹다가 한 번만 박살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는 종목을 쪼갤 수가 없고 비중을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자, 20% 100% 수익은 마케팅을 위한 이제 홍보용이에요.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면 내가 지금 해갖고 여기서 20% 갔니 뭐하니 이런 거 맨날 나와. 우리 커뮤니티에서 맨날 나와요. 맨날 뭐 10% 20% 이런 거 맨날 나와요. 맨날 우리 보유 종목들 중에서 뭐 한 달로 치면 진짜 20일은 나오고 20종목 이상은 나와. 20종목이 뭐야? 이런 거는 그냥 하나 얻어 걸린 거 가지고 그냥 홍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절대 수익률을 얼마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지 그걸 살펴야 되는 거야. 복리라는 건 최소 500%에서 1000% 수익을 만들어야 복리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00% 이런 수익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5년 뭐 3년 이렇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100% 이런 건 수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거는 이제 종목 수익률 얘기하는 거잖아. 계좌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주식은 언제든지 상장 폐지라는 리스크가 있어요. 종목이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다고. 근데 그런 종목에는 물론 투자를 안 하지만 갑자기 어떻게 하고 대외적인 악재 2008년도처럼 IMF처럼 그런 상황 되면 대기업 다 망하면 중소기업도 완전히 쓰나미 된다고. 쓰나미. 싹 밀려고 싹 망해버려요. 진짜 많이 망한다고. 그런 구간이 올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다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장이 좋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나 소나 수익 볼 수 있는 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장은. 이런 장에서 수익이 안 생기는 사람들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자 과거에 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1억 가상 시뮬레이션 실제로 매매하는 것처럼 해서 가상으로 해서 내가 1억이 갖고 있을 때 이런 종목을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팔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시스템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이제 컨텐츠였어요. 그래갖고 한 10화까지 했어요. 1화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추천주들 자꾸 이거 찾아보고 내가 하려니까 귀찮고 이거 준비하려니까 너무 시간 많이 들고 해서 때려쳤어요. 이거. 그렇게 때려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컨텐츠인데 이젠 다시는 안 할 거예요. 이런 컨텐츠는. 이제 뭐 계좌 까고 하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 커뮤니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이 아니면 이런 거 보면서 공부하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겠지. 아니면 가끔 한 번씩 내가 던져주는 거 잡아먹든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복귀편으로 해서 과거에 일단 내가 했던 컨텐츠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들이 지금까지 그냥 갖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종목도 15개 딱 나갔는데 그 15개 종목들 다 보면 평균 수익률 꽤 나왔겠죠. 내 포트에 이 15종목을 다 들고 있다. 그냥 이대로만 들고 있다. 딱 15비중으로 나눠서 비중을 15로 쪼개서 그대로 들고 있다. 그럼 평균 수익률이 꽤 나왔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 쏘고 뭐하고 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별로무지거리 다 했어도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종목들은 다 제대로 된 종목들은 다 이렇게 된다고. 다 이때 장기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만 추천드렸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1년 보유하니까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게 2년 보유하고 3년 보유하면 이게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는 거죠. 나중에 이제 1년 후에 그 부분도 복귀를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간접 경험이잖아.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그 불안도 다 견뎌보고 이제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것도 견뎌보고 이런 것들을 혼자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초보자들이. 그래서 회원분들도 커뮤니티에서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도 6월달 9월달 힘들 때 정말 막 우는 소리들 많이 했어요. 힘들어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자기 자산 들어가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경험들을 계속 누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희망으로 바뀐다. 걱정과 근심은 이제 경험이 쌓이고 누적되고 원리를 이해하면
희망으로 바뀌고 일도 더 효율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고 암울한 미래도 희망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서 걱정과 근심은 다 단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경험이 누적이 되면, 그리고 원리를 계속 이해를 하죠. 투자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 분석인 거야. 투자에 대한. 그리고 희망으로 바뀌어요. 이 경험이 10년만 딱 누적되면 이런 경험들은 다 희망으로 바뀐다고.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미래도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주식 투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2년 이상 운영한 사람들 자, 100% 수익 못 본 사람들 수두룩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라고 봐요. 2년 이상 운영을 주식 투자를 해보고 다 이제 많이 먹어봐야 30% 50%지 100% 이상 수익을 내가 가져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손에 꼽힐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뽀록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샀는데 뭐 100% 도달했다가 밀린 경우는 많이 있겠지. 했다가 욕심 부려가지고 팔지도 못하 갖고 있다가 깡통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운이 없어서 그때 팔았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럼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99% 이상이 포진해 있는 데가 주식시장이에요. 그럼 1, 2% 되기가 어려워요? 제대로만 투자하면 그건 다 1% 이상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닌 애들이 90%, 99% 이상이라고, 주식시장에.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눈먼 돈 갖다 던져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외국인들한테. 우리는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갖고 그들한테 다 갖다 주고 있죠. 삼성전자. 이게 우리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거는 한국 기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자, 삼성전자 지분율의 53%는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이건희 씨가 한 4%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 0.68%인가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그리고 뭐 삼성물산이나 뭐 이런 데서 갖고 있죠. 이거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이 외국인들이 합심해 갖고 이 기업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 근데 이 53% 지분은 외국인들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움직여갖고 삼성전자 이전하지, 한국에 놔두지 말고. 그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건 한국 게 아니라고. 이 지분율 다 눌러버릴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지분 확보해가지고 이거 들고 가버리면 삼성전자는 한국 게 아니라고. 참 웃기죠.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려요. 근데 그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업인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뒤지게 일해서 외국인들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그걸 모를 뿐이야. 과거에 이제 뭐 왕들 있고 뭐 할 때 서민들은 국민들이라 그러지, 왕한테 다 갖다 바치기만 하는 거야. 뒤지게 일해서 왕한테 갖다 바치고 왕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고. 그게 북한 정권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이 자본 경제에서 우리들이 열심히 벌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 그들이 큰 자금을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돈은 다 그들 거예요. 절반 이상은 그들 거라고, 우리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유통되는 돈들은 절반 이상이 외국인들 거고 한국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해야 돼요. 이런 게 경제인식이라고. 외국인 지분이 삼성전자가 53%라고. 물론 이게 하나로 묶이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가 들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좀 짜증 나잖아요. 한국전력도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전기세 다 내갖고 31%가 30몇 프로, 30% 이상이 외국인 지분. 자, 5G가 대박 났어요. 예를 들어 터졌어. 5G는 무조건 확실한 거야. 그럼 뭐 이통 3사, 통신 3사.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민
그러니까 외국인 지분을 막아놨어요. 그 맥스가 49%예요. 50% 넘어가면 지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기업을 들고 가버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막아놨는데 이 비중이 다 차 있어요. 통신 2통 3사는 40% 이상이 다 차 있다고. KT, SK텔레콤 뭐 이런 거, LG우플 이런 거 다 차 있다고 이게. 그러면은 5G 최대 수혜는 누가 누려요? 다 외국인들이 누리는 거야. 우리는 이거 주식 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거진 거지 맨날. 장기적으로 모아야 돼요 얘네들을. 외국인들 지분을 20% 이상으로 낮춰야 돼요. 전 국민이 다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한국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평생 뼈 빠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한국전력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일을 열심히 해도 얘네를 사야 된다고. 이 지분을 사야 된다고. 한국전력에 가갖고 여기 취직하면 연봉만 해주고 뭐하고 하니까 그거 보고 개미처럼 벌떼처럼 달라들어갖고 여기 어떻게 입사 한번 해보려고 연대고 줄대고 공부하고 의미가 없다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산 규모를 키워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우리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이제 건강하게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을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건전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오늘 이제 말일이니까 자 11월 피드백 들어갈 종목이 또 하나가 있죠. 종근당 홀딩스가 남은 게 그것까지 보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달 내년 2월달까지 일단 좀 더러운 장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멘텀으로만 움직이고 변동폭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장에서는 이제 트레이딩을 좀 섞어주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것들 사놓고 계좌를 덮고 이제 보면은 한 내년 3월이나 6월쯤 돼가지고 열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피드백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